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역시 돈다방 미쓰리는요, 시황이 좋지 않으면 구독자 수가 늘고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구독자 수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구독자 수가 쉽게 빠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참에 7,100명까지 갔는데 이참에 한번 10,000명까지 한번 가보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2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이날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기술적인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10%는요, 조정 국면이라고 하고, 고점 대비 20% 하락은 이제는 약세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말장난에 대해서 미쓰리는 의미 없다.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 증시 만약에 반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쑥 들어갑니다. 그냥 고점 대비 10% 빠졌다, 20% 빠져서 약세 국면이라 이런 얘기는요, 그냥 전문가들이 주절주절 떠들기 좋은 얘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요, 멘탈 꽉 잡고, 자, 주식시장은 미쓰리가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자, 그렇다면 인생도 역전이라는 게 있고 고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여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포인트를 언제 잡느냐? 우리가 왜 인생에서 박수 칠 때 떠나라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박수 칠 때 떠나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인생의 바닥을 찍었는데 이제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터닝 포인트가 될까라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런데 내가 내 욕망을 담은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서 매매를 하는데 고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것만 만족할래. 그리고 과감하게 파실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이 욕망에 미쳐가지고 수익이 조금 나면 어이구, 이거 오늘 상한가 갈 것 같아. 2배 먹어야지. 이렇게 그 욕망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결국 그동안 수익 났던 거 다 반납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점이 왔을 때 그거를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더 빠질 것 같아. 나 그냥 매도할래. 이러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다름이 없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우지수 0.76%, S&P 500이 1.18%, 나스닥이 1.76% 하락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거는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이었다. 아니, 경제가 강한데 왜 주식시장이 하락하냐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시황을 읽어대는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가 지금 왜 빠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은요,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뭐 때문에 올라간 거지? 주식이 빠지니까 뭐 때문에 하락한 거지? 이렇게 나중에 이유를 달아대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는지 정확히 몰라요. 왜 하락했을까? 근데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오히려 굉장히 강한 모습, 2분기보다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강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렇게 포인트 못 잡는, 제대로 모르는 이런 시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이날 하락했네. 왜 하락했지? 3분기 GDP 성장률이 좋았는데도 하락했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3분기 어닝 시즌 시작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제가 여러분들께 깊이 얘기해드린 부분이 뭐냐면 1분기 어닝 시즌은 눈높이를 로비까지 1층까지,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3분기 때는 지하 5층까지, 2분기 때는 지하 2층까지 눈높이를 낮춰줬더니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지하 2층보다 살짝만 잘 나와도 어이구 너 잘했다 궁디팡팡 해줄 수 있었는데 이번 3분기는 뭐냐면 지하 2층도 아니고 지하 5층까지 눈높이를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5층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기업들은 굉장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3분기 미쓰리가 지하 5층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번에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초반에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은요. S&P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0.4% 증가됐을 거예요 라고 예상을 했었죠. 증가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증가는 개뿔 아니야 실적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지하 2층이 2분기였다면 지하 5층이 3분기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 되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쓰리 말이 맞았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 S&P 기업에 S&P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0.4% 증가가 아니라 0.4% 마이너스라고 눈높이를 낮춥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거. 어찌 보면 전문가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뭐냐면 어닝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게 어느 업종이다? 금융업종이다. 금융업종은 웬간하면 실적이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다. 하다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소형 은행들의 자금이 대형은행으로 건너가면서 대형은행 실적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번 3분기 때 첫 번째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업종의 실적을 보고 너무 설레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의 실적이 S&P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그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0.4% 증가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런데 미쓰리가 초반에는 금융업종이 탁 치고 나가면서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번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어요라고 했을 때 3분기 어닝 시즌 시작되기 전에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막 했는데 그날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미쓰리 예상대로 전문가들이 순이익 증가폭을 마이너스로 전환시키고 기업들도 순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그 종목이 당일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랬죠.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인텔이 그랬습니다. 아마존과 인텔 모두 예상치를 윗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자, 3분기 GDP 전기 대비 2분기 대비 연율로 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월가 예상치는 4.7%였고요. 2분기 때는 2.1%였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는 2배 성장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미국 경제가 2분기 대비 3분기는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왜 빠졌을까요? 자,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다른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자, 석 달 만의 증가세였고 월가 예상치는 2.0% 증가를 예상했는데 2.0%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 경제는 여러분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달 내구재 수주 전월 대비 4.7% 증가했다. 자, 여러분 9월달 분위기 어땠습니까? 8월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좀 힘들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있는 내구재 수준은 9월달 겁니다. 그죠? 9월달 여러분 주식시장이요. 그냥 막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나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의 뭐 셧다운 우려에 비해서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 수주가 잘 나왔고요. 석 달 만의 증가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도 이 내구재 수주 경제지표도 들썩들썩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내구재 수주는요. 이 내구재 수주는 3년 이상 쓰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어찌 보면 미국은 살짝 좀 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당했을 때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8월 초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다 보니까 그때 그런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쫄았는데 나름대로 주식시장이 잘 버텨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여러분 9월 달에 어땠습니까? 9월 15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9월 15일 기관들이 꾸역꾸역 매수해서 2601포인트로 금일 종가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패대기 치죠. 패대기 치지만 또다시 또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리고 그 개인들이 그렇게 매수해서 올리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매수 기회예요. 지금 비중 확대하세요 하면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9월 달이 10월 달보다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자, 11월 주식시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는 또 제가 다음 주에 11월 달 주식시장 분위기 한번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구재 수주가 뭐 석 달 만에 증가했다. 어머, 미국 경제 좋은가 봐. 3분기 GDP도 좋고 막 되게 좋은가 봐. 라고 속지 마시라고요.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1만 명 증가해서 21만 명 기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20만 7천 명이었는데 월가 예상보다는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의 기준선은 얼마다?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0만 명이 돼야지만 아이고 미국 경제 안 좋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30만 건 크게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 경제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어찌 보면 미쓰리의 이 주장 논리 때문에 2019년도 전 세계 유일하게 미쓰리가 연준이 금리를 2019년도에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할 거라고 기똥차게 마친 게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경제가 좋고 그러면 내가 좀 여유 있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 높게 취업하려고 웬만한 데는 쳐다도 안 보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증권사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장 새끼가 막 더럽고 추하게 맨날 술 먹이고 막 그냥 성추행하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 때려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증권사를 4군데 옮겨 다녔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요. 시장 분위기가 좋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를 주식시장이 약간 미리 좀 이렇게 먼저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이 먼저 빠지면 증권회사에서 뭘 하냐면 감원을 합니다. 감원을 하면 뭐 부장이나 이런 그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일명 명의퇴직 같은 거 뭐 급여를 뭐 2년치를 주고 뭐 위로금을 주고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증권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막 그 쪼그라든 영업들을 하다가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증권회사에서 뭐 합니까? 다시 인원을 확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그때를 노려가지고 주식시장 좋아질 때마다 옮겨 다닌 겁니다.
물론 지금은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용이라는 것이 오히려 경제가 좋으면 고용이 좋고 경제가 좋으면 실업상 청구 건수가 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 경제는 쉽니다 보니까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이 걱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웬간하면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받는데 다른 데 취직 못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아이고 여러분 미국 경제 아유 안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뉴욕 증시 개폭락합니다. 지금 이렇게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분기보다 2배 이상 잘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예상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쟤네가 자꾸 저렇게 경제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금리 인상 계속 하겠다고 우기겠네. 약간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면 오히려 저렇게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좋다 얘기하는 게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될 텐데 왜 저렇게 나와서 미국 경제 좋다고 얘기할까? 실질적인 건 좋은 게 아니구나. 미국 경제 실질적으로 경제지표,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지표가 분명히 좋지 않은데 문제는 뭐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잡히고 있다. 자, 미쓰리가 2023년도 하반기 이슈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는구나에 대한 우려감. 그럼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지? 이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를 얼만큼 훼손시킬까? 여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고요. 그게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중력의 법칙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에너지보다는 주식시장을 밀어내려는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좀 주식시장에 적당한 호재가 없어요. 이미 1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12월 달 올해 마지막 연준의 금리 결정도 지금 금리 동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공포스럽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시장은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스태그플레이션은 잠시 뒤로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니네 말대로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해서 그 국채금리가 인플레이션 잡는다며. 자, 알았어. 그건 됐고 연준 니네 빨리 내년도 전망치 금리 인하 앞당긴다고 빨리 불어.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 그랬죠. 이미 작년부터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인류 따위가 더 이상 이 엄청난 유동성을 사람이 금리 인상 따위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제가 이미 1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냐면 야 인플레이션 포기하고 빨리 지금 2007년도 이후에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5%의 고금리 이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켜줘라는 거를 시장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 계속 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안 되겠어요. 저기 뭐 하마스와 뭐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뭐 중국의 뭐 경제 둔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연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아무리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좋아요라고 얘기해도 뉴욕 증시는 귓도로도 안 들어 쳐먹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 주 볼까요? 월요일 날 뉴욕 증시 혼조세였습니다.
화요일 날 반등했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제가 좋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그 전주,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좀 화끈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증시나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뉴욕 증시는 뭔가 반등을 모색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등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27일 날 발표되는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 좋다고 깔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 소비 지출이 조금 예상치보다 둔화만 된다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겠구나.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둔화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빌미로 반등시킬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뭘지 모르겠는데 아마 뉴욕 증시는 반등하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당장 이번 주 외국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외국인들 돌아온다고면서요. 제가 개풀 뜯어 먹는다고 시대의 개소리라고 얘기했죠. 외국인들 지금 내리대고 팔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지금 누가 떠받치고 있어요? 개인이 떠받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물량을 받으려고 개인들이 높은 가격에 시장 초반에 사줍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써요. 그러다가 빠졌다가 다시 개인이 또 들어올리고 또 빠지고 들어올리고 외인들이 팔고 들어올리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관이 2300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을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을 버티려고 하는 힘이 사실 기관보다는 개인이 더 세기 때문에 이 개인은 시장을 버티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더 지저분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시장의 큰 분위기를 좀 그려보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10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멘탈 잡고 그다음에 흐름이 이런 거다. 자,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개인들이 시장을 리드한다. 지금 시장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 근데 만약에 미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한다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지저분해지진 않을 거겠지. 이런 생각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